이제 금요일 날 했었던 게 이거였어요. 결산. 네. 그래서 결산은 일단 전산회계 1급에서는 3문제. 그다음에 전산세무 2급에서는 5문제. 그래서 일단 뭐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난이도는 상중하로 나눈다라고 치면 그냥 상이에요. 왜냐면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은 파트라 난이도로 친다 그러면 상급. 그래서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게 4가지. 일단은 그래서 성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그래서 차변에 있는 건 당좌 자산, 대변에 있는 건 유동부채, 위에 있는 건 이연, 밑에 있는 건 예상 또는 발생. 네. 5월 2일 네. 날까지 수업하고 5월 3일 날 원차 접수하는 저, 여기 보시면 성급의 뜻이 먼저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비용을 먼저 준 건데 언제 거냐면 내년 거예요. 왜냐면 우리 결산할 때는 이날이라 그랬어요. 12월 30일. 그러면 먼저 줬다의 뜻은 내년 걸 먼저 줬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먼저 받았다의 뜻은 언제 거 먼저 받은 거예요? 내년 거. 그래서 이연의 뜻이 뭐냐면 연도가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연 그러면은 내년하고 이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수는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언제 걸 못 받은 거냐면 올해 거. 근데 우리가 올해 못 받으면 땡이 아니죠. 올해 못 받으면 언제 받아야 되죠? 내년에 받아야 되죠. 올해 못 받았다 그래서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못한 거는 내년에 해야죠.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에서 미지급의 뜻은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안 줬는데 언제 거 안 준 거예요? 네, 올해 거 안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 주고 못 받았다 그래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주고 못 받았으면은 언제 주고 받아야 되죠?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 주고 받을 걸 뭐 한다? 예상한다. 아니면 내년에 주고 받을 게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화 나오면 제가 요거 많이 써드릴 거예요.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 요거는 실제 주고받을 때.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은 결산 때. 그래서 결산 때 하면은 밑에 거고 나머지는 다 위에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하고 소모품 비 있어요. 그래서 소모품 비가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소모품은 자산이고 소모품 비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자산이냐 비용이냐에 따라서 결산하는 방식들이 바뀌거든요. 왜냐면 우리 회계는 마감할 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산부채 자본은 내년 거.
차기로 2월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은 손익에 대체해서 내년에 빵. 그래서 내년에는 없어요. 그래서 수익 비용은 올해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올해 10억 벌었어. 근데 올해 버는 거지 내년에 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수익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빵에서부터. 그래서 수익하고 비용은 올해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산부채 자본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으면 내년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산의 대표적인 게 현금이거든요. 우리 현금 남으면 버려요? 내년에 써요? 내년에 쓰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수익 비용은 1년 단위로 끊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올해 얼마 벌었다, 올해 얼마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 올해 남은 거 얼마 있었다 이런 건 없잖아요. 돈 버는 거는 올해 번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누기 위해서 결산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12월 31일 되기 전에 올해 얼마 남았는지 얼마 썼는지 이거 계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그 계산을 몇 월 며칠 날 하시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그 다음에 또 결산할 때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유동성 장기부채는 언제 쓰시는 거냐면은요, 비유동 부채가 유동부채가 될 때, 이때 사용하는 걸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표현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됐고 유동성 장기부채 저건 아직 안 했고, 요것도 했고, 요거 됐고, 요거 됐고. 그래서 결산할 때마다 요거 네 가지는 계속 적어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근데 결산이 이제 제가 어렵다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고요. 그 어느 정도 이해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모두하셔야 돼요. 암기도 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맞추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오실 때까지 요거 관련돼서 좀 볼게요. 저번 주에 했었던 건데 일단 오시면 오늘 거 진행할게요. 그래서 일단 거기 저기 몇 번이냐? 11번 잠깐 볼게요. 11번. 그래서 11번 보시면 회사 소유 차량에 대한 당해연도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험료 선급액.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선급의 뜻은 내년 거란 뜻이에요. 왜냐면은 올해가 12월 31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급이라는 건 먼저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얼마 줬다는 얘기예요. 뒷페이지 위에 보시면 273만 원을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준 비용을 무슨 비용이라 그러세요? 선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줬다 그래서 선급 비용. 그 다음에 얼마 먼저 줬냐면 273만 원. 그래서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뭐 먼저 줬냐면 영업부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먼저 드렸대요. 그러면 보험료 줬으니까 보험료예요. 보험료가 273만 원 비용 감소. 왜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냐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이 비용은 올해 게 아니라 내년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게 올해 거에 들어가 있으면 회계 처리를 잘한 사람이 된 걸까요? 잘못한 사람이 된 걸까요? 잘못한 사람이 된 거겠죠. 왜냐면 처리를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성급 비용하고 보험료 이렇게 맞춰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세요. 결산. 그래서 몇 번 오시냐면은 저기 오세요. 저기 몇 번이냐? 8번. 8번으로 오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8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현금 과부족. 그래서 8번은 현금 과부족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실무에서는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실무에서 쓰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은요. 나 돈 잊어먹었어요. 근데 왜 잊어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현금 과부족이거든요. 왜냐면 현금 과부족의 뜻이 돈은 없는데 내용을 모를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현금 과부족은 솔직히 쓰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거 쓰는 순간 나는 일 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시험 볼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현금 과부족 나오면 결산 시에 잡이익 아니면 잡손실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솔직히 실무에서는 현금 과부족이 그렇게 크게 나올 일이 없는 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요. 요즘엔 대부분 다 저거 뭐냐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일반적으로 사장님들도 현금 갖고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TV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뉴스에서 그거 나왔죠. 뭐 나왔냐면은 꽃집 보셨어요? 노숙자분이 꽃집에 들어와 갖고 돈통을 다 털어갔어요. 예. 근데 경찰이 오자마자 CCTV 보고 누군지 알고 있었대요. 왜냐면 그분이 그 동네에서 상습 절도범으로 찍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노숙자시니까 어디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잡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가져가기도 쉽잖아요. 예. 뭐 통장이야 가져가봤자 비밀번호 모르면 못 뺐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현금 거래 그렇게 많이 좋아하시진 않더라고요. 일단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시제가 부족. 부족은 많으신 거예요? 적으신 거예요? 적은 거죠. 그래서 부족은 우리가 이제 적을 때 사용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저것 좀 봐주세요. 뭐 보시냐면은 부족이면 적은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현금이 적으면 이익일까요? 아니면 손해일까요? 손해겠죠. 네. 그래서 차변에 뭔 손실이요? 잡손실. 얼마 손해 봤냐면은 5,000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거기 두 번째 줄에 영업 외비용. 여기 힌트예요. 영업 외비용이 무슨 힌트냐면 요거 처리하라는 힌트예요. 잡손실 처리해라.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현금 과부족 얼마 부족했다고요? 5,000원 자산 감소. 설명은 다 하나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요. 거기에 지문 보시면은요. 거기 지문 보시면 현금이 부족했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현금이 부족하면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죠. 그래서 잡손실로 처리했고, 그 다음에 기존에 거기 지문 보시면 현금 과부족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현금 과부족. 그래서 우리 회사가 현금이 결론적으로 많았었단 얘기예요? 적었었단 얘기예요? 적었었단 얘기죠. 그거에 맞춰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두 문제 있거든요. 한번 풀어보세요. 19번하고 29번. 19번하고 29번이 다 저기 뭐냐 현금 과부족 관련된 거예요.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19번에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끝쪽에 현금 과부족.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시내교통비 누락.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저기 어디냐 잡손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세요. 시내교통비는 여비교통비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비교통비 32만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 거기 지문에 잘 읽어 보시면은요. 얼마 있었대요? 40만원 있었대요. 얼마 있었대요? 40만원. 그러니까 결론은 40만원에 모르는 돈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모르는 돈을 열심히 찾아봤더니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냐면 32만원은 뭐였다고요? 여비 교통비였다. 그리고 나머지 8만원은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아서 우리는 손해본 거다. 그래서 무슨 손실이요? 잡손실.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계를 잘 하시려면 이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연습 많이 하시냐면 저는 이렇게 했었는데 분계된 거 보고 이게 왜 이렇게 답이 나올까를 역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19번으로 설명드리면 모르는 돈이 40만 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열심히 찾아봤더니 32만 원은 교통비였구나. 근데 나머지 8만 원은 찾았구나 못 찾았구나? 못 찾았구나. 그러면 현금이 부족하다 그랬으니까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 이런 식으로 그 분계 보시고 역추적하는 것도 분계 연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저는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쓰기는 해요. 그래서 답 보고 요거 왜 그러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유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9번. 2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현금, 두 번째 줄에 잡손실. 그래서 결론은 현금의 뭔 손실이요? 잡손실. 그러면 거기 총 12만원 차이 납니다. 장부가 중요하다 그랬나요? 실제가 중요하다 그랬나요? 예, 실제가 중요해요. 그러면 거기 내용 보시면 실제가 많으세요? 적으세요? 적어요. 예, 그러면 적으면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 그래서 거기 지문에서 잡손실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얼마 손해죠? 12만원 손해예요. 그래서 잡손실 12만원.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제가 앞으로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 많이 하냐면은요. 지문 잘 보시라고. 항상 힌트는 어디에 있다? 지문에 있다. 네,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거기 지문에 현금과 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답은 현금이에요. 뭘로 썼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앞으로 문제 푸실 때 뭐를 잘 보시라고요? 네, 지문. 항상 정답은 지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지문을 내가 잘 봤느냐 잘못 봤느냐 거기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현금과 부족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현금이 많으면 이익 창출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현금이 적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손해가 되겠죠. 그런 부분 주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세요. 그래서 아마 9번 안 풀었을 거예요. 9번. 1번부터 8번까지는 아마 풀었을 겁니다. 근데 혹시 제가 안 풀었는데 풀었다라고 하면 몇 번 안 풀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9번 풀 차례입니다. 9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저기 대체. 그래서 대체의 뜻이 뭐냐면은요, 같은 말로 전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가면 무슨 신고하죠? 전입 신고하죠. 전입 신고하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 사람은 나오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체나 전입의 뜻은 결론은 뭐냐면 그 두 개를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체한다 아니면 전입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하시라고요? 그 두 개를 뭐 해라? 바꿔줘라. 그 뜻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9번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지급금을 주임종 단기채권으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9번은 차변의 주임종 단기채권인데 지금 없어요. 주임종 단기채권은. 없어진 계정 과목이에요. 1300만원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의 가지급금 1300만원 자산 감소. 이 두 개를 바꿔줘라. 요거를 대체 또는 뭐라 그런다고요? 전입이라고 표현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주임종 단기채권이라고 안 하고요. 요렇게 표현해요. 임직원 단기채권. 요거 언제 쓰냐면은 가불해 드릴 때. 우리 직원들 중에 갑자기 돈 필요하다 그래서 날짜 안 됐는데 월급 미리 당겨달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가불금이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안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뭐 오래되신 분이야 그럴 확률이 적겠지만 얼마 안 된 사람들 중에 꼭 이런 분들이 있대요. 가불해달라고. 근데 문제는 이거 가불해주면 어떻게 되죠?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꼭 그런 분들은 일찍 도망갑니다. 좀 오래되신 분들 뭐 10년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이야 도망갈 확률이 적으니까 뭐 갑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갑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안 해주는 게 좋아요? 당연히 안 해주는 게 좋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푼 거 12번 하나 있을 거예요. 또 혹시 안 푼 거 있으시면은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12번은 요거 부가가치세 마감분계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년에 4번 합니다. 3월 31일, 6월 30, 그 다음에 9월 30, 12월 31일. 이렇게 1년에 몇 번 하세요? 4번 해요. 근데 왜 4번 하냐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1년에 몇 번이라 그랬죠? 4번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요 신고도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세요? 4번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좀 하세요. 그래서 마감 분계를 하는데 뭐 마감 분계 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내일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거는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마감 분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마감 분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급,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급.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은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수금이 1339만 9,990원이고요. 얘는 부채예요. 그리고 예수금은 매출과 관련 있나요? 매입과 관련 있나요? 예수금은 매출이에요. 뭐라고요? 매출. 그래서 예수금이 많으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부가세 예수금이 많으면은요, 결론은 우리 회사가 물건을 많이 팔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꾸로 부가세 대급금이 많으면 우리 회사가 많이 샀다는 얘기예요. 물건을.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가세 대급금이 1260입니다. 자산 감소.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는 예수금이 많네. 그러면은 많이 팔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많이 팔았으면 뭐 내야 될까요? 세금 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 마지막 날 내요. 끝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내요. 25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그래서 미지급금 처리하는 거예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 미지급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금 처리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9만 9,990원 부채 증가. 그래서 항상 분기하실 때에는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는 첫 번째로 증가 감소. 그거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분계를 한 다음에 이 분계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요 계정 과목이 언제 쓰는 건지 그런 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시면은 꼭 물어보세요. 그거에 맞춰서 또 답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한번 해봤는데 결산은 반복을 좀 초반에 많이 하셔야 돼요. 뭐 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긴 하겠지만 결산 같은 경우에는 나올 때마다 뭐 내용들은 비슷비슷하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많이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거 있었죠. 저기 뭐냐 요거. 그래서 저거를 몇 페이지 피시냐면은 제일 앞장 피시면 돼요. 앞에서 두 번째 장. 그래서 몇 페이지 피시냐면은 저기 414페이지 피세요. 그 나눠드린 유인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이하나 공하나 들어오세요. 해창산업. 아니 해창이 아니고 잠시만요. 이거 왜 페이지가 꼬였지? 죄송합니다. 페이지 잘못 적어드렸어요. 391페이지예요. 죄송합니다. 제일 앞에서 두 번째 장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게 순서가 바뀌어버려서 엉뚱한 횟수를 적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391페이지 피시고요. 그 다음에 이하나 공하나 해창산업 피세요. 들어오세요. 해창산업. 해창산업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요거는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건데 뭐냐면 저희가 지금 하는 게 결산이에요. 근데 이 결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동 결산하고 수동 결산. 그래서 저희가 좀 전까지 연습한 거는 수동 결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수동 결산을 끝내는 게 아니고요. 자동 결산을 어느 정도 마무리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동이 어려워요? 자동이 어려워요? 수동이 어렵죠. 자동은 컴퓨터가 도와주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동 결산 종류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종류는 무려 5가지가 있습니다. 기말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법인세. 요거는 프로그램에서 해줘요. 그래서 요거 숙지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쉬었다가 3시에 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3시부터 이제 프로그램 가지고 결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